가족이면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져가면서도 그걸 배려라고 부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딸을 위해 마련한 집을 자기 것처럼 쓰려 한 시댁과 그 선을 끝까지 바로 세운 부모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참고 넘기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순간 이 가족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집을 마련해 준 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에서 편하게 살라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 집을 자기 집처럼 쓰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야기는 그때부터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구와 김경자는 딸 윤정연의 결혼 이유를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두 사람은 딸이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놓으셨지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시간을 떠올리셨습니다. 언젠가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될 상황까지 함께 생각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부는 집 이야기를 꺼낼 때도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가 좋은 동네인지 어떤 환경이 아이에게 편한지부터 차분히 따져보셨습니다. 학군이 안정된 곳인지 학교와 병원, 마트가 가까운지 하나씩 살폈습니다. 여러 후보지 가운데 눈에 들어온 곳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었고 대형마트와 병원도 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불편함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평형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였고 방은 4개였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집은 투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윤석구와 김경자는 노후 자금을 정리해서 무리한 결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유는 있었지만 그 여유를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집을 마련한 과정 역시 조용했고 주변에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괜한 말이 오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정연이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 거실에 들어오는 햇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을 하나씩 둘러보던 정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경자가 담담하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나중에 아이 키우려면 이런 데가 마음이 편하더라. 윤석구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정연은 부모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김경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연희 너가 덜 힘들지 않겠니? 그 말에는 기대도 조건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부모의 바람이 아니라 배려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조용히 정연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이 집을 두고 다른 계산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연이 이 집에 완전히 적응해 갈 즈음부터 집에는 다른 발걸음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박은정이었습니다. 아이 셋의 손을 잡고 올라와 얼굴만 보고 간다는 식의 방문이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말투는 공손했고 태도도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연은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은정은 신발을 정리하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크기와 방 쪽 동선을 자연스럽게 살피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집이 참 넓네요. 정연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방문은 길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곧 장난감을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과자 봉지가 열리고 부스러기가 카펫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은정은 아이들을 말리기보다는 지켜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금만 놀다 갈게요. 그 말은 예의처럼 들렸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은 소파에 누워 쉬다 깨기도 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자 박은정은 아이들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언니 집에 오니까 넓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정말 편안해하네요. 정연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 거실에는 아이들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은정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연락은 없었습니다.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아이들은 익숙한 얼굴로 집 안에 들어왔고 박은정은 자연스럽게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요. 그나마 우유는 있네.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은정의 방문은 간격을 두고 반복됐습니다. 놀러 온다는 말은 변하지 않았지만 머무는 시간과 사용 범위는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 변화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손님을 맞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점점 익숙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은정의 방문에는 점점 이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만 보고 간다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 일정처럼 반복됐습니다. 정연은 초인종 소리에 예전보다 먼저 긴장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정연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박은정이 아이 셋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언니, 애들 학원이 이 근처라서요. 조금 기다릴 때가 마땅치가 않네요. 정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는 아이들 신발이 한꺼번에 늘어섰습니다. 박은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서 방 쪽으로 시선이 옮겨갔고 그 시선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집은 방이 4개죠. 정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박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셋 키우다 보니까 방이 늘 아쉽더라고요.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정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작은 방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아이도 곧 따라 움직였습니다.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거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이들은 잠시 멈췄다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은정은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박은정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컵을 꺼내 아이들에게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여긴 학원도 가깝고 기다리기도 편하네요. 정연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 되자 박은정은 서둘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거실과 방에는 아이들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 집안에는 다시 정연 혼자 남았습니다. 정연은 방 4개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언젠가 자신의 아이가 자랄 공간을 떠올리며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가족의 생활 동선에 자연스럽게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정연의 집은 처음부터 조용하기만 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입주를 마친 뒤 양가 가족이 모여 간단한 집들이를 했고 오말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말순은 집안을 둘러보며 학군과 동네 이야기를 여러 번 꺼냈습니다. 이 근처 학교들이 평이 좋다더라. 그 말은 덕담처럼 흘러갔고 정연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오말순은 종종 얼굴을 비쳤습니다. 반찬을 들고 오거나 잠시 들렀다 가는 정도의 방문이었습니다. 정연의 남편 박준태는 어머니가 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맞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질 때면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고 불편해질 수 있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엄마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야. 정연은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괜히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은정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오말순의 전화 내용이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가 애들 데리고 내 집 근처로 자주 가더라. 기다릴 데가 없어서 힘들다더라.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집 이야기는 늘 박은정의 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오말순은 예고 없이 집에 들렀습니다. 그날은 박준태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익숙한 손길로 주방에 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이 집은 올 때마다 마음이 놓인다. 정연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집이 손님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오말수는 거실에 앉아 방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도 넉넉하고 애들 셋 있어도 불편하진 않겠어. 박준태는 그 말을 듣고도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연 쪽을 힐끗 보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연은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선을 넘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오말순의 방문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길에도 망설임이 없어졌습니다. 머무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정연은 그 변화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드나들어도 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정연은 박준태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공간인지에 대해서였습니다. 박준태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연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사소한 방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공기는 처음부터 가볍지 않았습니다. 박준태가 퇴근해 있는 시간에 맞춰 오말순과 박은정이 함께 찾아왔고 아이셋도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연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들어오는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식탁에 자리가 잡히자 오말순은 아이들부터 살폈습니다. 아이들 가방이 의자에 걸리고 외투가 소파 위에 놓였습니다. 거실은 금세 아이들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말순은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애새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박은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연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은정이네 집은 좁고 학원도 멀고 요즘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오가는 것도 쉽지 않다더라. 말은 설명처럼 이어졌지만 정연은 그 끝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태는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오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애가 없잖니. 정연의 시선이 오말순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모를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네가 애 셋이다 보니까 이 집이 훨씬 맞아 보여. 박은정은 그 말에 맞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을 꺼내 놀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당분간만이라도 집을 바꿔 살면 어떻겠니? 식탁 위 공기가 단번에 무거워졌습니다. 정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은정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언니네는 아직 두 식구뿐이잖아요. 지금 아파트는 두 사람이 살기엔 너무 넓지 않으세요? 저희는 애들이 셋이고 공간도 좁고 부족해서요. 그 말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계산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아이수, 방개수, 생활 동선까지 모두 고려된 말이었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런 식으로 쓰라고 준비된 집이 아니에요. 말은 차분했지만 선은 분명했습니다. 오말순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각박하게 말할 필요는 없잖니. 그 말에 박준태가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뚜렷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정연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말순과 박은정 가족이 돌아간 뒤 정연은 부모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습니다. 윤석구와 김경자는 말을 끊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호의와 배려로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윤석구와 김경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상황의 윤곽을 알고 있었지만 집을 바꿔 살자는 말이 나온 지점에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더 이상 가족 간의 배려나 오해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윤석구는 먼저 사실부터 정리하셨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집을 드나들었는지,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차분하게 되짚으셨습니다. 김경자는 정연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다음 날 윤석군은 박준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시간을 내달라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준태 혼자가 아니라 오말순도 함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윤석구와 김경자는 먼저 자리에 나가 계셨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오말순과 박준태가 도착하자 윤석구는 인사만 간단히 나누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윤석구는 집을 마련한 경위를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이 집이 누구를 위해 준비된 공간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집인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말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담담했고 군더더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석구는 시선을 오말순에게로 옮기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부인, 이 아파트에 지분이 있으십니까? 오말순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석구는 이어서 박준태를 바라보셨습니다. 박서방 자네도 이 집에 지분이 있는가? 박준태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명확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경자는 그 침묵을 확인한 뒤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집의 소유와 사용에 관한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말순은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구는 그 흐름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는 감정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경계를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끝날 무렵 박준태의 얼굴에는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날 이후 집 문제는 더 이상 말로 떠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기준은 분명해졌고 그 기준을 정한 사람들도 분명해졌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진 뒤에도 오말순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을 바꿔가며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하려 했고 이번에는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며칠 뒤 오말순은 박준태를 앞세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족끼리 오해가 생긴 것 같으니 한 번 더 이야기해보자는 말이었습니다. 정연은 부모와 상의한 끝에 이번에는 모두가 모이는 자리를 허락했습니다. 약속한 날 윤석구와 김경자는 정연의 집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공간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곧이어 오말순과 박은정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오말순은 들어오자마자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자고 어디서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박은정은 아이들을 거실에 앉혀두고 말을 거들었습니다. 당분간만이라도 정리되면 좋겠어요. 그 말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석구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뒤 조용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부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석구의 시선이 오말순에게 고정됐습니다. 이 아파트에 지분이 있으십니까? 오말순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석구는 박준태 쪽으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박서방 자네도 이 집에 지분이 있는가? 사돈 처녀도 지분이 있으십니까? 박준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만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경자는 그 침묵이 충분히 길어진 뒤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 집은 딸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다른 목적이나 다른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집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말순은 가족이라는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선 질문에 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박은정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구는 그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에 대한 계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로 자리는 정리됐습니다. 오말순과 박은정 가족은 더 머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잠깐이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둘러싼 계산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조용해진 뒤에도 윤석구와 김경자는 한 번 더 이 집을 찾으셨습니다. 이번 방문은 안부를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연은 부모의 표정을 보는 순간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실에 모두가 앉자 윤석구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박서방. 박준태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윤석구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네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다 들었다. 박준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경자가 그 침묵을 받아 이어 말하셨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아나? 박준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지키는 일이에요. 김경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걸 하지 않았어.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대신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부탁할 필요도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석구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집 문제를 떠나서 말이야. 자네가 계속 애매하게 굴면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해. 박준태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을 넘을 때 자네가 먼저 막았어야지. 그 말에 박준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야. 지켜야 할 순서가 있는 거다. 김경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덧붙이셨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정연을 위해 준비한 집이야. 자네 체면 세워주라고 만든 집도 아니고. 그 말은 박준태의 등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박준태는 결국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구는 그 말을 바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쉽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지. 박준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윤석구는 잠시 정연을 바라봤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말 오늘로 끝내지 말게. 김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정연이 편하길 바랐을 뿐이야. 그걸 흔들면 그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 부모가 돌아간 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연은 깊게 숨을 고르고 박준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지. 박준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번에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집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책임이 남은 자리였습니다. 윤석구와 김경자가 집으로 돌아가신 뒤 정연의 집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끝나고도 정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가 남기고 간 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박준태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의 질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정연은 말없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흰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는 아니었지만 오늘은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지금 정리하자. 박준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연은 종이를 식탁 위에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각서야. 공기가 단번에 무거워졌습니다. 정연은 감정을 실지 않고 필요한 말만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 어머니 쪽이든 은정 아가씨네 쪽이든. 정연은 잠시 멈췄다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즉시 이혼 절차에 들어간다.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박준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은 종이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아이 문제가 생기면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김정연에게 귀속된다. 정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일로 아이까지 흔들리게 두고 싶지 않아. 마지막으로 정연은 위자료 항목을 짚었습니다. 이 기준대로 지급한다. 숫자는 과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현실적인 선이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야. 정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애매하게 넘긴 것들을 오늘은 분명히 남기자는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태는 종이를 집어들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여지를 두지 않은 문장들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 위에서 손이 멈췄다가 이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정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명된 종이를 조용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각서는 꺼내 쓰려고 만든 게 아니야. 다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는 거야. 그날 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미뤄둔 침묵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정한 뒤에 찾아온 조용함이었습니다. 각서가 봉투에 들어간 뒤 집안에는 며칠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준태는 본가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집 이야기가 나오면 통화를 끝내겠다는 말만 분명히 했습니다. 그건 우리 문제야. 그 한 문장 이후 오말순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박은정의 메시지도 생활 안부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역시 더 이상 집과 엮이지 않았습니다. 정연의 집 앞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손길도 당연한 듯 드나들던 발걸음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불이 켜진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을 처음 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키울 환경부터 떠올리며 준비했던 공간이라는 사실도요. 박준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진짜 끝난 것 같아. 정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돌아갈 일도 없고 그 말에는 미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준이 정해졌다는 확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연은 서랍 속 봉투를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꺼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모든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이나 계산으로 흔들릴 공간도 아니었습니다. 선을 넘으려 했던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지켜야 했던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정연의 집은 처음 의도했던 모습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이를 위한 공간이자 무엇보다 정연 자신의 삶이 존중받는 자리로 말입니다. 집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이나 욕심이 아니라 처음 그 집을 마련했던 이유 그대로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막는 일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며 혹시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도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